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따뜻한 저희 집 방에 누워있으면 이런 게 사는 행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릴 적에 보일러가 잘 들어오지 않는 집에 살았었거든요. 보일러가 들어오다 말다 하는 집이라 운이 좋은 날은 따뜻하게 잘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날은 밤새 덜덜거리는 생활을 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이 다가오면 올해는 운이 좋은 날이 많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던 날이 많았네요. 형편상 보다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무리였거든요. 저희 부모님 또한 추운 날 밖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기에 군말 없이 지내야 했어요. 보고 자란 게 있다 보니 어릴 적부터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무척이나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취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총무나 격리 같은 일들밖에 없더라고요. 사원수가 5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사무 보조 역할을 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일이니만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야근 수당도 없이 야근하는 날이 많은 회사였지만 이곳에서 잘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성실하게 일했어요. 매일 야근하는 거 힘들지 않아?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 건 어때? 엄마는 네가 무리해서라도 공부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뭐. 엄마, 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아. 내 걱정하지 않아도 돼. 20살의 어린 나이에 매일같이 9시, 10시에 퇴근하는 일이 뭐 좋았겠어요. 어른이 되면 그냥 돈 벌기 위해 하기 싫어도 꾹 참고 해야 한다고 배웠기에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회사도 그 사이에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성장한 만큼 제게도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달리 근면 성실하게 근무한 저에게 돌아온 것은 권고사직이었답니다. 저를 갑자기 왜 자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이 회사에서 바닥부터 지금까지 죽어라 일했어요. 그게 사장님 짓이라 나도 할 말이 없어. 우리 좋게 끝내자.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가 고졸이기 때문에 학벌이 더 좋은 사람을 채용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에 무척이나 많이 울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눈물샘이 고장난 것처럼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퇴사를 하고 앞으로 무얼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너 예전에 요리 전공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대학도 늦지 않긴 했는데 네가 당장 취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식당으로 취업하는 건 어때? 잊고 지냈던 저의 꿈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조리 전공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이렇게 된 마당에 다시 원래의 꿈을 한번 이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양식을 배우고 싶어서 프렌치 레스토랑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지만 설거지부터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주방일은 사무직이랑 완전히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하루 12시간 넘게 서서 근무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었죠. 다리가 퉁퉁 부어서 가라앉을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었어요. 제 성실함을 좋게 봐주신 셰프님께서 점점 저에게 맡겨주시는 역할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남자들만 잔뜩 있는 주방에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배우는 게 많아지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어져요. 저는 매일같이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말이 많지 않은 선배가 저와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신 거예요. 평소에 과묵하시고 할 일만 묵묵히 하시는 분이라 조금은 어려운 분이셨거든요. 선배님,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서 그냥 지금 나왔어. 넌 항상 이 시간에 나오나 봐? 막내인데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선배는 항상 저와 같은 시간에 출근하셔서 제게 바나나 우유를 한 잔씩 건네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출근길에 선배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점점 빠져들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그가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해왔고 저희는 가게에서 비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었어요. 무뚝뚝하고 무서운 줄만 알았던 선배가 제게 보여주는 다정함은 그에게 반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죠. 그렇게 3년의 연애를 이어갔고 결국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정말 남들처럼 알콩달콩 잘 살아보자. 나도 노력 많이 할게.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지.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결혼을 할 줄 몰랐던 제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꽃 피우는 날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저희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면들이 있었어요. 어머님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반듯하게 잘 자란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내가 말년 보기 좋긴 한가 봐. 새아기 들어오고 나서 집에 웃음이 마를 날이 없네. 안 그러니? 저희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저는 일을 쉬게 되었고 한 3년간 육아에만 집중을 했답니다. 그 이후 복직을 언제 할지 생각하고 있던 차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머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하셔서 수월하게 복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빨리 복직하게 됐어요. 젊은 애들 먹고 사는 거 팍팍한 건 나도 잘 아는데 내가 도울 건 도와야지. 그리고 우리 은하 같은 애는 내가 10명이라도 볼 수 있겠어. 얼마나 순하니. 어머님은 말씀도 참 듣기 좋게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몇 해가 흘렀고 저희 딸은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모두가 행복하고 평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님께 근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도련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둘째는 언제 자리 잡고 살려나 모르겠다. 저렇게 일만 하고 살 게 아니라 제작을 만나야 할 텐데. 도련님은 일찍이 사업을 시작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성공했다 싶을 만큼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혼자 지내고 계셔서 어머님과 저희 부부에게는 좀 아픈 손가락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께서 깜짝 발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정말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님은 알고 계셔요? 아시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그러게 언제 뒤에서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도련님의 소식에 유달리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도련님께서는 몇 년 전에 이혼을 하면서 남모를 아픔을 홀로 삭히고 있었거든요. 도련님의 아픔에 저와 남편도 함께 힘들어하는 시간이 길었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도련님의 연애 소식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일이었어요. 어쩐지 요즘 얼굴이 피었다 싶었어요. 무슨 일 있나 했더니 역시나 여자였네요. 그랬어요? 그게 티가 나나? 기분이 좋은 듯 배시시 웃는 걸 보니 연애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었죠. 남편은 언제 날 잡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니 주섬주섬 핸드폰을 꺼내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형이랑 형수님한테 먼저 보여드리려고 이야기 꺼낸 거예요. 형수님, 사진 한번 보실래요? 핸드폰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한눈에 봐도 어리고 생기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이런 미인을 그동안 자랑 안 하고 어떻게 버티셨어요? 엄청 예쁘죠? 하는 건 또 얼마나 더 예쁜데요. 도련님이 저렇게 좋아하는 걸 얼마 만에 봤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날짜를 잡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예비 동서가 될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도련님이 사진을 보여주셔서 보긴 했는데 사진이 실물을 절대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오늘 화장이 잘 먹었나? 오빠, 나 오늘 어때? 제 칭찬에 수줍어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 참 싱그러워 보이더라고요. 나이를 물어보니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겁니다. 어려 보이긴 했지만 그 정도로 어릴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근데 혜수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아, 가찬이세요. 저는 무용학과를 졸업해서 지금은 아이들 무용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쩐지 날씬하더라니. 너무 잘 어울리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무용을 했다는 걸 보니 집도 어지간히 잘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이런저런 걱정이 됐는지 도련님의 이혼 사실에 대해 괜찮은지 물었어요. 아무래도 재혼이다 보니 좀 더 신중해야 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제 동생이 이혼했던 거는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혜수 씨는 초혼이실 테니까 가족된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거든요. 아,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이미 오빠랑 전부 얘기 끝났어요. 저는 오빠가 재혼이건 뭐건 별 상관 없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뭐 흠이 되나요? 도련님의 과거에 대해서도 아주 쿨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색시감을 잡았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하더니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결국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둘째 며느리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큰아가,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우리 막내 저렇게 웃는 걸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다. 아예 안 그러니? 맞아요, 어머님. 서방님이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어요. 둘째 애가 집에서 곱게만 자란 애라서 뭘 잘 모르는 것 같더라. 큰아기 네가 맏며느리로서 네 동서를 잘 좀 알려줘. 알려주면 곧 자랄 아이긴 하니까. 알겠지? 그럼 너만 믿는다. 그러게요, 어머님. 다른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집안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인 게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항상 좋은 옷에 비싼 가방만 들고 다녔는데 부족함 없이 자란 티가 뚝뚝 흘렀어요. 어쩜 저렇게 구김살이 없는 건지 부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돈 걱정 없이 예쁜 것만 걸치고 다녀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뭐 사람마다 타고난 복이라는 것이 다 다르니 그런 거지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싹싹하고 참하게 자라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은연중에 저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임신 계획이 있는지 물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아기 없이 부부끼리만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동서네는 아기 계획이 있어? 저도 처음엔 오빠 나이가 있고 하니까 결혼하자마자 아이부터 가질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님 보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우리 은하 정도면 손 많이 안 간 편이야. 다른 애들 보면 정말 말도 못해. 난 진짜 은하 편하게 키웠어.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생이 된 우리 딸을 보면 워낙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니 저런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죠. 그런데 동서가 이러는 겁니다. 그게 은하 때문이 아니라 형님 보면 무서워서요. 내가 왜? 여자는 죽을 때까지 예뻐야 한다는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주변에 보면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이전 몸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형님 체구를 보면 여자로서의 목숨은 끝난 것 같아 보이시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무용하는 사람이라 몸매가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아이는 진짜 못 낳겠다 싶어요. 살찌는 것만큼 무서운 게 또 없거든요. 저 말은 그냥 너같이 뚱뚱해지기 싫다는 말이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동서에게 한마디 했어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 면전해놓고 할 말은 아니지. 그리고 우리 남편은 내가 어떤 모습이건 다 좋다고 해주는 사람이야. 동서도 참, 그 이쁜 입으로 모난 말을 하기야? 아주버님이 정말 그 몸을 예쁘다고 해주세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두 분 스킨십도 하세요? 듣기에 너무 거북하고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소리 더 하려고 하니 자리를 뜨면서 저만 들리게끔 작은 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생각보다 비위가 좋으신가 보네.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보, 나 진짜 너무 황당해서. 내가 그렇게 살이 많이 쪘어? 재수 씨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형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딨어? 한평생 다이어트 하느라 고생한 사람이라 그런 걸 거야.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는데 왜 남의 말을 얻는 거야?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 마음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동서는 저를 비하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와, 이 떡볶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꽈팅하면 동기들이랑 꼭 이거 먹으러 다녔는데. 참, 형님, 꽈팅이 뭔지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동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연히 알지. 그게 형님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다고 들어서요. 제가 실례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동서, 나도 대학을 나오진 못했지만 알 건 알아. 그런 배려는 해주지 않아도 돼? 저런 식으로 번번이 은근슬쩍 사람 속을 긁는 겁니다. 그러다 지난번 명절 때였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이니 서로 웃는 일만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동서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었어요. 와, 동서, 가방 새로 산 거야? 지난번에 엄마들 모임에 나가니까 이 가방 들고 오시는 엄마들 많던데 확실히 인기는 인기인가 보다. 동서랑 너무 잘 어울려. 이번 컬렉션 베스트 아이템이거든요. 이거 사려고 전국의 백화점이란 백화점은 전부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어요. 전국 품절이라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구나. 동서는 예쁜 가방 많아서 참 좋겠다. 그 정도로 비위를 적당히 맞춰줬으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동서가 이러더라고요. 형님은 어디 가방 좋아하세요? 명품 브랜드는 좀 아시죠? 그게 난 명품엔 딱히 관심이 없어서. 아무리 관심 없으셔도 결혼할 땐 하나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설마 딸이 결혼했는데 집에서 입을 싹 닦으셨어요? 그건 아니지. 하다 이젠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는 말을 하는데 순간 화가 너무 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이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못했어.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해버렸어요. 포장한다고 해서 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숨길 필요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제 말에 아주 그냥 화룡 점정을 찍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대학도 못 나오시고 결혼도 그냥 맨몸으로 하셨나 봐요. 안타깝네요, 그 사정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것에 기분 좋은 말을 해준 건지 제 입을 그냥 마구잡이로 치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서방님을 보니 제가 구태여 큰 소리를 낼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명절 음식 준비를 하는데 동서는 하기 싫어서 몸을 베베 꼬는 것이 다 보이더라고요. 둘째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쉽지가 않지. 그래도 지난 설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어머님,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저희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그럼 힘들면 당연히 쉬엄쉬엄 해야지. 동서가 일을 하기 싫어서 저렇게 꾀를 쓰고 있는 것이 제 눈에는 너무나도 빤하게 보였어요. 이러다 모든 잡일들은 제가 도맡아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달랐어요. 말씀을 저렇게 유하게 하셔도 눈치나 상황 판단이 보통 빠른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마도 동서가 술을 쓰고 있는 걸 모두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각자 역할을 줄 테니 맞춰서 하는 걸로 하자. 누구 하나만 죽어라 고생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겠나 싶어서. 둘 다 젊은 애들이니 이 정도는 이해하지. 그럼요, 어머님. 저희 얼른 마치고 다 같이 쉬어요. 동서는 마지못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는데 순간 너무 고소한 기분이 들었어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입이 대빨 나온 걸 보니 본인은 뒤로 빠져있을 모양이었던 그 까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이의 학교에 있는 행사 같은 것에는 잘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학부모 모임은 정말 빠지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엄마들 사이에 끼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저 또한 노력을 해야 하는 목이었거든요. 지난번에 학부모 모임을 한번 나가보니 요즘 엄마들은 다들 좋은 옷에 비싼 가방들을 하나씩 걸치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또 나중에 말이 돌아서 결국 우리 아이의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한번 겪고 나니 모임에 나가는 차림새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보, 나도 이번에 그냥 가방 하나 장만할까? 지난번에 학부모 모임에 나가니까 나만 오래된 가방을 걸치고 왔더라고. 그래? 그럼 그냥 하나 장만해. 당신만 얕잡아 보이면 안 되잖아. 급하게 옷과 가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엄마들 행색을 쫓아가려다가 완전히 가랑이 찢어질 노릇이더라고요. 백화점은 생전 가지를 않으니 금액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막상 백화점을 한번 둘러보고 왔다가 완전히 기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남편은 괜히 가격 보지 말고 하나 사라고 하는데 집에 와서는 분명 후회할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형편이 지금 몇백만 원 하는 가방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하자니까. 아유, 됐어. 당신 그 가격표를 보고도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정말이라니까. 당신 필요하잖아. 그래도 말이나마 저렇게 해주니까 미운 털 박히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이제나 저제나 모임이 다가오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결국 눈 한 번 딱 감고 동서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연락하기까지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라 얼마나 손이 벌벌 떨렸는지 몰라요. 저 동서 요즘 잘 지내지? 그럼요. 이 시간엔 무슨 일이세요? 그게 동서, 혹시 동서 명품 가방 중에 아무거나 하나 빌릴 수 있을까?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동서가 다시 묻더라고요. 아이, 그게 이번에 은하네 학교 엄마들이랑 막년회 겸으로 모임이 있는데 거기 메고 갈 게 필요해서. 난 상관없는데 엄마들 걸치고 나온 걸로 나중에 애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더라고. 신경을 안 쓰기가 좀 어렵네. 동서도 알잖아. 우리 형편에 내가 명품 가방 사는 건 무리 있다는 거. 전부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창피하기도 하면서 거절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너무 흔쾌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요, 형님.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다 이럴 때 돕고 가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시간 날 때 저희 집으로 오셔서 원하는 걸로 골라가세요. 기왕이면 형님이 원하는 걸로 들고 가야 기분 살지 않겠어요?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운 기분인 거예요. 평소엔 밉살 맞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필요할 땐 든든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시간을 내어 동서의 집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가방 이쪽에 있으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동서의 옷방에 가보니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비롯하여 옷이며 구두며 백화점을 그냥 옮겨놓은 것 같아 보였어요. 동서 옷이랑 가방 같은 게 정말 많구나. 항상 멋있게 하고 다녀서 많을 줄은 알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거의 친정엄마가 사주시거나 그이가 사준 거죠 뭐. 철진한 고물들도 많아요. 형님 앞에 있는 건 작년에 나온 거라 이미 유행 지났어요. 어딜 봐도 너무 예쁘고 화려해 보이는데 철진한 고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긴 저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 같아도 고물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동서는 저보다 더 신이 나서는 저에게 이 가방 저 가방을 건네주면서 이게 낫네 저게 낫네 해주더라고요. 형님, 이런 목걸이 같은 건 어떠세요? 이런 거 하나 딱 해주고 가면 기가 살거든요. 엄마들 눈치 싸움 장난 아닌 건 저도 잘 알아요. 동서가 흔쾌히 빌려준다고 하면 나야 고맙지. 사실 난 유행이나 패션 같은 건 잘 몰라서 그냥 동서가 적당한 걸로 잘 골라줘. 내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사용하고 돌려줄게. 동서는 저에게 가방에 목걸이, 귀걸이까지 골라주고는 잘 쓰고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학부모 모임에서 오래간만에 어깨에 힘이 실려 보았네요. 사용한 것들을 돌려주려고 동서에게 갔어요. 동서, 정말 고마워. 엄마들이 다들 나한테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걸 가지고 있다면서 부럽다고 하는데 속으로 조금 쑥스럽더라고.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 제가 딱 엄마들한테 부러움 살 만한 걸로만 골라드렸죠. 형님 가져가신 가방에 돈 주고도 못 구하는 녀석이거든요. 동서는 그런 걸 어떻게 구한 거야? 제주도 좋다. 아무튼 정말 고마워. 그런데 동서는 할 말이 있는 듯이 저에게 쭈뼛거리는 거예요. 형님, 저 근데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 동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뭔데? 말해봐. 말을 못하고 망설이는 걸 보니 뭔가 대단한 부탁을 하려나 싶어서 덩달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다음 주에 집으로 친구들 불러다가 막년회를 할 생각인데 혹시 형님이 오셔서 음식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음식엔 영 소질이 없는 거. 동서는 그런 부탁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해. 음식이야 내 전문인데 내가 해주면 되지. 언제인데? 내가 동서 체면 구겨지지 않게끔 진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줄게. 뭐 대단한 부탁을 하려나 싶었는데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음식 만드는 게 업인 사람인데 뭐 어려울 것 전혀 없었죠. 전 월차까지 써가면서 동서의 막년회를 돕기로 했어요. 막년의 날이 되었고 저는 동서와 함께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죠. 형님, 친구들이 원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계셔주시면서 막년회 자리 끝날 때까지 계속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애들한테 제가 하도 자랑을 해놨더니 다들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요. 그래, 동서가 그렇게 편하면 그렇게 해. 어차피 여기 오려고 월차까지 냈어. 역시 형님.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니 기분이 좋은지 눈웃음까지 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저럴 때 보면 확실히 애는 애구나 싶었어요. 음식이 거의 다 준비되어 가니 친구들이 한 번에 들어오더라고요. 친구들도 하나같이 동서처럼 어리고 예쁘고 싱그러운 느낌들이 가득했어요. 서로 손뼉을 쳐가면서 까르르거리고 웃는데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하나둘 식사와 와인을 곁들이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데 부러운 생각도 조금은 들었어요. 저는 어차피 조용히 있다 갈 거라 굳이 제 소개를 하지는 않았답니다. 혜수야, 근데 저분은 누구셔? 그런데 한 친구가 동서에게 제가 누군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대답이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 내 정신 좀 봐. 내가 소개를 깜빡했네. 우리 집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가정도우미 이모셔. 어머, 진짜? 혜수 진짜 시집 잘 갔다. 남편이 가정도우미까지 붙여준 거야? 아, 우리 오빠 유별난 거 알잖아. 내가 손에 물 묻히는 게 싫다나 뭐라나? 그래서 이번에 이모님 하나 붙여줬어. 저는 주방에 있다가 얼어붙어 버렸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를 가정도우미를 소개할 수 있냐 말이에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뒷말이 더 황당했어요. 근데 혜순의 이모님이 진짜 손맛이 좋으시다. 그치 얘들아? 우리 집 식모가 음식을 참 잘하지. 야, 덩치를 봐 얘들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는 등발이잖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다녀서 그런지 음식은 잘해. 진짜 혜수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재미있게 잘하는 거야? 동서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화가 나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저를 조롱하면서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고 웃는데 참을 수가 없었죠. 제가 한 소리 하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보니 어머님이셨죠. 밀려오는 화를 억누른 채 저는 화장실로 뛰쳐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순간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먼저 확 터져버리는 겁니다. 예, 큰아가.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어머님, 그게요. 그렇게 저는 오늘 있던 일들을 전부 어머님께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니, 말도 마세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온 건데 저를 식모 취급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어머님이 안 계실 때 번번이 저를 그렇게나 무시하더니 이번엔 아예 대놓고 저러는 거예요. 저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요. 어머님은 제 말에 화가 나신 건지 뭔지 이미 목소리가 너무나도 격양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아예 큰아가, 너 거기 가만히 있거라. 알겠지? 어머님은 저에게 외마디를 남긴 채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었는데도 저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도저히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모, 어딜 간 거야? 여기 스테이크 좀 더 구워다 줘요. 잠깐 나가신 거 아니야? 그 몸으로 잽싸게도 나갔나 봐.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 자기들끼리 저를 놀리는 말을 하면서 또 시시덕거리는데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여기로 왔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열이 받아 안 되겠더라고요. 지인들 앞에서 식모라고 하는 동서 얼굴에 아주 제대로 먹칠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대꾸 안 하고 사람 대접해줬는데 동서는 동물만도 못한 사람이니 사람 대접을 해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동서 박살낼 거니까 당신도 서방님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동서가 어떤 짓을 하는지 시댁 식구들 다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혼자 화장실에서 어떻게 박살을 낼까 대충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잠시 뒤 바깥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벌써 왔나 싶어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서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안에서 듣고 있다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바로 뛰쳐나갔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여기로 오셨더라고요. 어머님 고정하세요.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알아 큰애야. 내가 진짜 이건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어. 어머님은 이미 완전히 화가 날 대로 나신 상태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도대체 몇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어? 아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네 남편 등골 빼먹는 것도 모자라서 어디 손이청님을 식모 취급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거 놓고 말하세요. 다 큰 어른이 이렇게 머리채를 잡는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님은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망년의 현장은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동서의 친구들도 어머님을 말리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걸 놓고 말씀하세요. 저리 가지 못해. 어디서 남의 집 일에 끼어들고 있어? 그걸 지켜보는 친구들 중에서는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더라고요. 방금 들었어? 혜순의 집 도우미 이모님이 아니라 형님이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어쩐지 저분 아까보다 표정이 안 좋다 싶었어. 혜수 쟤는 진짜 아무리 잘 살아 보이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형님한테 식모 취급을 하냐? 그러니까 말이야. 같이 시시덕거리던 친구들조차 동서를 외면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말리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 뒤에 어머님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속이고 결혼을 해? 너 왜 결혼했던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야? 이거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 돈을 전 남편한테 갖다 바쳐?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동서는 완전히 머리가 헝클어진 채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이거 좀 놓고 말씀하세요. 제가 다 말할게요. 죄송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말리던 동서의 친구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야, 방금 들었어? 이게 또 뭐야? 쟤 진짜 미쳤나 봐. 친구들 앞에서 시집 잘 간 여자 행세를 그렇게나 하더니 완전히 상황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때 남편과 서방님도 어느샌가 들어와서 어머님의 이야기를 다 같이 듣게 되었어요. 엄마,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전말은 이랬어요. 어머님께서는 얼마 전에 동네 친구분들과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동서의 차가 나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급하게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당연히 아직 회사에 있었고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겠어요. 그 이후로 어머님은 나름 혼자 동서의 뒷조사를 하셨다고 해요. 뒷조사를 하다 보니 동서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서방님과 재혼 이후 경제권을 아예 잡고 있었는데 재혼 이후에도 전 남편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뒷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뒷목 잡을 일이었죠. 여보, 당신이 말을 해봐. 이게 정말이야? 말을 좀 해봐. 화장도 번지고 옷도 다 늘어나서는 완전히 만신창이꼴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겁니다. 동서의 친구들은 경악을 하더니 눈치를 살살 보고는 나가더라고요. 저를 조롱하면서 웃음꽃이 만발하던 막년에는 완전히 장례식장이 되었어요. 너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속이고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서 아니 형님은 왜 못 살게 구는 건데? 양심이 있긴 하냐고.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동서의 말을 끊고 다그쳤어요. 동서, 친구들한테 시집 잘 간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동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 아니 어떻게 내가 옆에 있는데 나한테 가정도우미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듣는 내 기분은 어땠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아이 뭐?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 재수씨,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다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들 화 풀리실 때까지 계속 무릎 꿇고 있을게요. 어디 이게 싹싹 빈다고 해결될 일인가요? 서방님은 화가 나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동서는 그런 서방님의 뒤를 따라서 서방님의 다리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사실 어머님은 물증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거들을 모아 서방님한테 이혼 소송하라고 내밀려고 했는데 동서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는 통에 열이 받으셔서 그동안 혼자 알고 있던 걸 폭로하신 거죠. 오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다 해명할게. 제발. 네가 여기서 해명할 일이 뭐가 있는데? 나 속이고 초혼인 척한 거? 아니면 나랑 재혼하고도 뒤에서 바람 피운 거? 네가 뭘 어떻게 해명할 건데? 서방님 또한 화가 날 대로 났어요. 하긴 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정신줄을 잡고 있겠어요. 결국 완전히 파국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날 이후 서방님은 동서에게 정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머님께서 동서의 뒷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륜의 증거물들과 금품을 주고받은 기록들이 남아있으니 결과는 안 봐도 뻔했답니다. 동서를 상대로 합의금을 제시하니 다시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어. 나 봐서 제발 선처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너 그 많은 가방이며 옷들이며 그거 싹 다 팔아서 합의금 줄 생각을 해보긴 했어? 내가 저 가방들에 쓴 돈이 얼만데? 오빠, 사실 저 가방들 전부 가품이야. 오빠가 준 돈에서 나머지 전부 현금으로 융통해서 썼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알고 보니 시동생이 쇼핑하라고 챙겨준 돈에서 대부분은 가품을 구매하고 남은 돈을 전 남편에게 바치고 있었던 거죠. 선처를 받으려고 하다가 화만 돋은 꼴이 되었답니다. 결국엔 친정에서 대출을 받아다가 돈을 끌어와서 합의금을 해주고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랍니까? 시동생은 결국 두 번의 결혼을 실패한 채 지금은 혼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는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 선을 딱 그어버리더라고요. 이전 동서는 강사로 일하던 학원에 소문이 쫙 퍼지면서 결국 직장 잃고 전 남편에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도 그렇게 괜찮은 인물은 아니었나 봅니다.
사업한다고 나서다가 빚만 잔뜩 끌어안게 되었고 법적인 부부로 묶여있던 두 사람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건너 듣게 되었어요. 백조같이 예쁘고 우아하던 이전 동서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어찌 보면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누굴 탓하겠어요. 오히려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아직까지 빚을 갚느라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겠죠? 왜 연예인들 보면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추락하곤 하잖아요. 딱 그 꼴인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한테도 창피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곳에 한번 털어놔 봤어요. 다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